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목요일 시민언론 더 탐사 시작합니다. 참 이런 날도 있을까요? 이재명 그리고 강진구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소식을 같은 날에 들을 참 너무 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네. 기자로부터 제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처음에는 좀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이재명 영장 신청됐다는 얘기를 청구했다는 얘기를 좀 잘못된 혼동한 게 거 아닌가 네. 싶었는데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예, 공교롭게 어쨌든 날을 맞췄습니다. 네. 뭐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우연일지인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씁쓸합니다.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금 다 날리는 것 같아요. 김건희 그 방어를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판결문에 대한 해석을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잖아요. 이제 기자들도 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건희 그 특검이 이 정의당도 좀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고, 그럼 정의당이 움직이면 특검법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재명, 강진구를 가지고 있는 카드 지금 다 날리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출연진 소개하다가 자, 오늘 허재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님 특별히 모신 이유는 우리 어미준 네, 어미준 검사가 네. 이번에 네, 이재명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 장본인이죠. 네, 어미준의 어떤 추악한 법 기술이라고 할까요? 네, 그 칼춤에 지금 절정에 좀 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마침 또 우리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어미준의 과거 행적들, 추악한 법 기술들이 대검 감찰 자료에서 확인된 것들을 저희가 폭로를 이어가던 와중이었는데 네, 비슷한 어떤 수법이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 사례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네, 이따가 자세하게 구속영장의 내용과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선 뭐 이재명 관련된 그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조금 뒤로 좀 미루고 강진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실 12월 30일에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됐던 영장이 지금 다시 살아난 건가요? 일단 12월 29일이죠. 12월 네. 20일 날 구속영장 이제 기각된 거는 제가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의 자택 주거 침입, 네. 그다음에 이제 스토킹 혐의로 이제 영장이 기각됐었던 거고요. 이번에 이제 경찰이 이제 영장을 신청을 한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한동훈 장관 주거 침입 건에다가 이제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병합을 해가지고 이번에 영장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이 한동훈 장관 주거 침입 사건은 이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게 한 2주쯤 됐나요? 갑자기 서초경찰서로 이송이 돼가지고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암수가 있는 건가 이제 저희들이 좀 긴장을 했었는데 결국 청담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던 서초경찰서로 한동훈 장관의 주거 침입 스토킹 사건을 보내서 두 사건을 병합을 해서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저한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아직 검사가 아직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법원에까지는 넘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경찰이 검찰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법원에서 영장을 심사를 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는데 현 단계의 구속영장은 결국 경찰이 검찰에다가 신청을 한 단계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통상은 이제 검사가 이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보통 경찰 단계에서 이걸 언론에 알리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검사가 영장을 지금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경찰이 이 사실을 지금 이제 언론에 흘렸거든요. 결국 이거는 경찰이 다분히 검사 입장에서는 검사를 좀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한 대목이에요. 그리고
뭐 저희들이 이제 그저께 방송에서 좀 언급을 했었죠. 그 영장을 이제 이미 그저께 한 차례 영장을 신청을 했었어요. 네. 똑같은 사유로. 네. 그런데 그때도 역시 이제 그 검사가 검토하다가 검사 단계에서 기각을 했다고 저희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영장을 기각한 지 이제 이틀 만에 다시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을 다시 재청구한 겁니다. 재신청을 한 건데. 재신청한 건데 좀 특이한 것은 그때는 이제 그렇게 뭐 좀 외부에다 그렇게 많이 알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드러내놓고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재신청한 사실이 이제 연합뉴스의 일보가 뜨고 연합뉴스의 일보가 뜨자 이제 3분 만에 서초경찰서가 기자들의 문의에 그 답변하는 형식으로 준비했다는 듯이. 네, 사실상 이제 그 영장 그 신청 사실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작 당사자인 본인 저도 이 사실을 언론 보도 전에 이제 그렇죠.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야 보도를 보고 알았죠. 보고 나서야 이제 저희도 알게 됐는데 이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이 영장을 신청을 했다. 무슨 혐의 영장을 신청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피의 사실 공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언론에 공표하는 건 사실 대단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연합뉴스에서 일보를 띄우고 기자들을 문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이걸 전체 언론에다가 다 이제 그 공지를 하는 이런 형태로 저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 영장을 검토하는 그 검사한테도 얼마나 이게 좀 부담이 되겠습니까? 혹시 경찰이 검사에게 네. 스트레스를 좀 주겠다는 거 아닐까요? 뭐 글쎄요, 그 뭐 정확한 의도는 알 수는 없지만 왜 그랬을까요, 경찰이? 평소에 안 하던 걸 한 거예요. 네, 일단 특히 이제 이틀 전에 그 검사가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이걸 언론 플레이를 먼저 했다라고 하는 거는 다분히 검사를 압박하려고 하는 의도를 이제 의심하기 충분하고요. 네. 지금 이제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지금 한동훈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 검사가 영장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기각을 하게 되면 이 검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놓고 두 번씩이나 한동훈 장관을 이제 욕보인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검찰을 건너뛰고 법무부 장관에게 일러 바친 거네요. 글쎄요, 뭐 하여튼 일러 바친 거랑 무슨 마찬가지인 의도인지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검사 입장이라도 이 상대방이 지금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 고소인이 한동훈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한 차례 기각한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하면서 검사가 경찰에서 이렇게 언론에까지 흘리면 검사가 이게 한동훈 장관이 고발한 사건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기각을 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까지 그 법률 전문가인 그리고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다른 요인은 좌고 우면 없이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또 입각해서 또 인신구속이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기자를 취재 활동을 한 이유로 기자를 다시 구속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다시 우리 문명사회를 야만으로 돌리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이전에 검찰 단계에서 저는 좀 신중한 그리고 또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네. 특히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 구속영장에 보면 검사의 이름과 판사의 이름이 실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에 남기는 것이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거기다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검사 이름이 많이 회자가 되고 판사 이름들도 많이 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장 이름들이 다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래서 사실은 그 법무장관은 자신과 관련된 일을 자신이 직접 이해 당사자인 그 사건을 직접 이렇게 고소나 고발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당연히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그렇게 이제 이 영장을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법무장관이 고소한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 없이 과연 원칙대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좀 이런 점을 감안하면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과연 공정과 그 상식이 살아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 본격적인 보도에 앞서서 이제 경인여대 어제 저희가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경인여대에서 예고한 대로 오늘 그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더 탐사의 질의에 대한 그 경인여대 답변인데요. 뭐 첫 번째 질문은 여기에 10년 전에 이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이 규정을 삽입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뭐 이거에 대해서 서동영 의원실에 제출한 바 있다. 약간 뭐 동문서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여기 지금 건너뛴 이유가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에서 해당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꼽히는 누구 남편 교수가 작성한 이 골프 연습장 어제 기억나시죠? 어제 얘기했었던 K 교수의 남편. 네. S 교수죠. 교수. 네. 그리고 요거를 외압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거를 이제 검증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외압 때문 아니냐. 학교 입장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학교 윤리 규정이 개정된 것이 2022년 2월이고요. 이 사안은 뒤늦은 10월에 문제가 된 것이고 이 내용 또한 기존 검증 시효 5년을 10년으로 오히려 연장 강화한 것이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경인여대 그 김건희 씨하고 공저자로 있는 그 경인여대 그 K 교수가 결국 논문을 사실상 이거는 뭐 그 표절을 넘어서 이거는 뭐 가짜의 논문인 거죠. 그 부동산 그 개발과 관련된 논문을 무용 논문으로 한번 변경을 하고 그 무용 논문을 다시 이제 디지털 콘텐츠 관련된 논문으로 변경을 한 건데 이 김건희 씨하고 같은 가짜 논문의 공저자로 올라 있는 이런 K 교수 그리고 K 교수의 그 남편인 또 S 교수 이 두 편의 논문을 이제 다 김건희 씨가 지금 이게 가짜 논문에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이 같은 사실을 이제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또 그 시효 문제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제 저희가 뭐 경인여대의 그 답변을 촉구하고 뭔가 좀 그래도 대학 기관 교육기관다운 좀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예, 조금 많이 아쉽네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K모 교수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냈더니 답변은 교무처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교무처장인 K 교수를 제척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세 번째는 총장과 이사진들은 어떤 의견을 내었느냐 했을 때 뭐 총장이나 위원회 총장이 어제 상당히 답변을 회피했었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 공식적인 의견을 낼 권한이 없다. 네.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 답변은 없네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형식적인 답변이 네, 과연 이제 K 교수의 논문이 그 이게 가짜 논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답변을 하질 않았던 거죠. 보다만 볼까요? 그 다음에 논문 심사 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했을 때, 석박사 과정이 없고 전문대학으로 개별 논문에 대한 별도 심사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심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여부를 검증하고는 있는데, 해당 그 검증 결과는 답변 1과 같다. 예, 답변 1은, 뭐 검증 시효에 따라서 서동영 의원실, 그 검증 시효가 아니고 윤리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면서 이 내용은 서동영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6번에서 9번까지는 답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6번에서 9번까지는 어떤 질문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모 교수가 경인여대, 이거 아마 S 교수인 것 같아요. 이건 S 교수죠. S K 교수 교수의 남편이 경인여대를 그만둔 사유를 알려달라.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2019년 경인여대 감사 결과 요 K 교수인 것 같아요. 네. 총장 권한의 침해,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함께 교육부 감사에 걸린 분들은 어느 정도 수위로 징계를 받았는지, 현재 승진한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승진하는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
K 교수가 학교에 어떤 공을 세운 분인지 알려주면 좋겠다. 역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홍보실에서는 이런 문제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 했는데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되기 위해 학교의 신뢰를 높일 생각은 없냐 했을 때 역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네, 그 굉장히 이제 김건희 그 씨의 사실은 아킬레스건이죠. 네. 그 줄리 의혹과 함께 그 학위, 그 다음에 온갖 경력, 네. 논문 위조 이 부분들이 사실은 특히 이제 학력 경력 위조 부분은 이제 국민대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면서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이제 경인여대권을 저희가 어제 언급을 했죠. 특히 이제 김건희 씨하고 이제 가짜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이 올라 있는 K 교수는 또 공교롭게 그 전승규 교수. 국민대 전승규 교수가 또 지도 교수였어요. 박사학위 수료할 때. 그래서 전승규 교수 아래 김건희 K 교수 이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고 K 교수의 남편의 논문을 김건희 씨가 거의 베끼다시피 한 복사해서 붙인 수준. K 교수의 남편 논문을 이제 거의 베껴다시피 했고 또 전혀 다른 그 무용과 그 부동산과 관련된 논문을 이 S 교수. 3단 변형 방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또 샘플, 설문조사 그랬죠. 샘플을 그냥 거의 뺏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국민대 그 박사학위 그 표절 그 박사학위 그 논문의 그 논란이 이번 경인여대하고 논문 이 가짜 논문 그 파동 사건하고 아주 직결이 돼 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국민대 전승규 교수가 경인여대 그리고 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두 개에 다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쉽게 이렇게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인데 경인여대는 역시 이 부분들도 시효 문제로 지금 이제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그 김건희 특검법 안에 허위 경력 부분이 있잖아요. 네.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허위 경력도 있기 때문에 이 논문 문제 역시도 그러니까 허위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따거나 뭐 대학의 그 교수로 임용을 받을 때 이런 논문들을 제출하고 이랬다면 다 허위 경력 업무방해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게 해놨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보도했던 경인여대 건도 수사를 피할 수는 특검이 도입된다면 수사를 피할 수는 없고 또 특히 그 S 교수 말입니다. K 교수의 남편인 S 교수는 자기 논문이 거의 도난당했는데 자기 지식이 도난당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어떻게 설명할지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1심 선고가 이루어졌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문에도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텐데 어제 더 탐사가 갑자기 또 잦아드는 줄 알았던 그 자신의 그 논문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들고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그 경찰의 영장 재신청으로 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또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뭐 경찰은 뭐 전혀 뭐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뭐 손살을 질 것 같긴 한데 누가 봐도 김건희 방탄용으로 구속영장 그동안 품고 있던 구속영장 다 꺼내서 던지고 있는 그 영장 구속영장 혹시 우리 허재영 기자님 보셨겠지만 오타도 꽤 많습니다. 급하게 막 밤새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영장은 확실히 이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방탄용 그 측면이 맞는 것 같고 제 경우에는 사실은 청담동 게이트가 너무 오래 끌었잖아요. 경찰에서 사실은 결론을 낼 때가 됐어요. 이미 지났어요. 그 수사 결과 발표를 해야 될 시기를 지났는데 이게 공식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강진구에 대한 이제 구속 영장 지금 신청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여론 정지 작업을 좀 꽤 해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미키 그 가처분 신청이 있었잖아요. 가처분 사건에 심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그 이미키 그 측 변호인은 그 자기 집에 한동훈 윤석열만 안 한 것만 입증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만 그 주장을 하면 되는데
청담동 술자리가 그 허위라는 부분을 많은 시간을 두고 할애를 해서 이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건 사실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걸 그래서 뭐 누가 어디서 했든지 간에 우리 집은 아니다라고만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미키 씨가 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그 청담동 술자리에 나오는 그 장소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주요 쟁점으로 이제 채택이 돼야 되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자체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있느냐가 또 주요한 또 쟁점으로 재판부가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그 가처분 이 사건에서 그 법원의 1차 판단,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 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이제 여기서 가처분 사건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제 이런 전망을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다시 경찰 귀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경찰 왜냐하면 이제 경찰에서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이제 그 가처분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저희 더 탐사의 청담동 자리가 실체했다라고 보기 뭐 지금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청담동 술자리를 뭐 허위다 또 이렇게 그렇게 단정 짓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처분 사건들 좀 의식해서 경찰이 그 전에 가처분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되겠다라고 네.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한편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늘 그 영장이 좀 약간 갑툭튀한 면이 있어서 네. 뭐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예고가 계속되어 왔는데 반해서 네. 지금 강진구 기자에 대한 그 구속영장은 정말 갑툭튀입니다. 갑자기 아니, 물론 갑자기 이제 튀어나온 거예요. 14일날 갑자기 튀어나왔죠. 이틀 전에 네. 이제 그 갑자기 이제 그 갑툭튀. 연합뉴스 기자가 네. 또 전화 와가지고 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전혀 금시초문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기각됐다고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다시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했네요. 네. 참 뭐 이 참 무도한 정권 아래 경찰이 검찰이 애를 쓰고 있는 걸 또 참아보지 못해서 알아서 지금 윤 정권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아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까지 듭니다. 제발 저희들의 의심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